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요즘에 이제 아주 핫 토픽이기도 한데요.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뭐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국제무역에 대해서 찬성을 사실 하는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완전히 자유무역을 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뭐 각 국가별로 뭐 장벽 같은 게 필요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뭐 경제학자들 간에 뭐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제 국제무역이 이 사회후생을 높이는데 이제 각국의 사회후생을 높이는데 뭐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각국 국가들이 이제 뭐 경제도 안 좋고 경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 포퓰리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 자유무역보다는 좀 각국 산업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보호주의 기류들이 요즘에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의 어떤 패러다임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좀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오늘은 이제 자유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찬반에 대한 어떤 뭐 주장들이 굉장히 많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무역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많다. 그렇다면 왜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에 대해서 그런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정책이 사회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좋다, 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기준은 여기서 볼 수 있는 총잉여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잉여가 정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게 뭐 높아지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게 저희의 기준이겠죠. 그래서 총잉여가 증가하면 저희 기준에서는 이제 뭐 좋은 정책이고요.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잉여가 감소하면 이제 안 좋은 정책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무역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자유무역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처럼 총잉여가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잉여가 자유무역을 통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간단한 이론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배운 간단한 이 수요 공급 패러다임만으로도 저희가 자유무역이 가져다 주는 이러한 총잉여가 증가하는 혜택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어떤 한 국가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국가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폐쇄 경제인 상황이다. 그래서 폐쇄 경제니까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국가 간 무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폐쇄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국가의 시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수요 곡선이 있고 이제 공급 곡선이 있죠.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이제 시장 균형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 가격이 이렇게 P로 존재를 하고 그 시장 균형 가격 하에서 이제 Q만큼의 이제 그 상품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파란색 이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소비자 잉여,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공부를 해오고 있는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 주황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배운 내용은 이 시장 균형 하에서 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 잉여가 이제 극대화된다라는 점을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이 Q보다도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시장에서 만약에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제가 볼 수 있듯이 이제 이만큼의 잉여가 시장에서 발생을 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시장에서 거래가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파란색 지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100번째, 여기가 1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제 100번째 상품이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하면 이 거래로 인해서 이 시장에서 잉여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지금 공급 곡선에 높이는 비용이죠. 이 공급 곡선에 높이는 비용이고, 근데 수요 곡선에 높이는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가치잖아요. 최대 지불용이. 그래서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가치인데, 지금 보니까 이 시장에서 만약에 이 100번째 상품이 거래가 되었다고 하면 이 100번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그럼 사실 사회적으로는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시장에서 총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균형에서 거래되는 이 균형에서 거래되는 딱 이만큼의 거래량만이 거래가 되어야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잉여가 극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때까지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뭐 암묵적으로 이제 뭐 어떤 폐쇄 경제 상황, 그래서 이제 이 국가가 국제 무역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폐쇄 경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국내 경제만으로 이 시장이 돌아가고 있을 때 총잉여가 시장 균형 하에서 이렇게 극대화되더라. 그래서 시장을 이제 뭐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놔두는 편이 이 시장에서 총잉여가 극대화되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걸 제가 배웠죠. 자, 그런데 이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총잉여가 더 늘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자, 이 Y축은 P고 Q죠. X축은 Q고. 자, 지금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 지금 이 시장에서 이제 균형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자유무역에 이제 다른 나라와 무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시장에서의 균형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국가와 이제 자유무역에 참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 상황이 원래는 이제 폐쇄 경제였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자유무역을 통해서 거대한 국제시장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국가는 아직 현재까지는 이제 폐쇄 경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작은 소국이었는데,
지금 이 국가 바깥에 이제 거대한 국제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컴퓨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거는 자국의 컴퓨터 시장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이제 국가 바깥에 여러 개 국가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어마어마한 컴퓨터 국제 시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벽을 열어 제끼고 이제 국제 시장이라는 그런 큰 시장에 이제 이 국가가 액세스를 하게 되면 자, 일단 지금 여기서 보시면 까만색 P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이 국내 시장에서의 상품 가격이죠. 자, 그런데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내 시장에서의 상품 가격과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제 국제 시장에서 지금 형성돼서 거래되고 있는 그 가격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높거나 낮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국내 시장에서는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 그런데 국제 시장 가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200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그 경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도 국제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국제 시장을 보니까 지금 국제 시장은 가격이 지금 더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2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 국제 시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PW라고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W는 월드를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시장 가격보다 더 높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생산자들이 지금 균형 가격이 100원이었죠. 그래서 100원에 지금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유무역을 통해서 지금 국제시장에 이 국가가 액세스를 하게 되고 그런데 국제시장은 보니까 가격이 지금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PW로. 자, 그러면 과연 국내에서 이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자, 이 국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100원에 지금 상품을 판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보다 더 높으면 우리는 뭐 그 상품 뭐 안 살 거야 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국내에서 팔지 말고 국제시장에서 내다 팔면 되지.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국제시장 가격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자유무역에 이 국가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국내에서의 가격도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시장 가격이 국제 시장 가격과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제 가격보다 국제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에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시장이 내다 팔면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비용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보다 국제 시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국제 시장에서 판매를 하려면 이제 운송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냥 이 부분은 일단 무시를 하고요. 뭐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뭐 운송 비용은 일단 뭐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파는 거나 국제 시장에서 파는 거나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큰 차이 없다라고 뭐 간단하게 가정을 하고 저희가 논의를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자, 제가 보고 있는 첫 번째 경우는 자유무역에 이 국가가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국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국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국내 시장 가격도 자연스럽게 국제 시장 가격 수준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 국가의
이 국가로서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국내 시장 가격이 지금 변화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저희가 손해를 본다면 뭐 자유무역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을 거고, 저희가 이득을 본다면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게 좋겠죠. 자, 그걸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보는 거죠? 총잉여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봐야 되겠죠. 자, 먼저 그러면 소비자 잉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를 이제 보시면요. 자, 원래는 이제 국내 시장 가격이 100원이었죠. 그래서 그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삼각형으로 저희가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내 시장 균형 하에서 소비자 잉여는 이 파란색 삼각형만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유무역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 가격이 국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변하죠? 자, 소비자 잉여는 지금 이 빨간색 삼각형만큼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잉여는 지금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면 소비자 잉여가 지금 이 까만색 부분만큼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죠. 소비자 잉여는 지금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이 오르니까 사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뭐 안 좋은 게 뭐 당연하겠죠. 소비자 잉여는 줄어듭니다. 자, 그럼 이제 생산자 잉여를 봐야 되겠죠. 네, 생산자 잉여를 한번 보면요. 자, 원래 국내 시장 균형 가격 하에서 생산자 잉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지금 이 파란색 삼각형만큼이 이 영역만큼이 지금 생산자 잉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산자들이 국제 시장에 액세스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보니까 상품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훨씬 높은 가격에 생산자들이 상품을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가 높아지겠죠. 얼마만큼 높아지나요? 자, 이 빨간색 삼각형 영역만큼으로 이 생산자 잉여가 높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가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한 영역만큼이 지금 생산자 잉여가 늘어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이제 자유무역의 이 경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산자 잉여는 높아지는구나. 소비자 잉여는 낮아지지만.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낮아지고 생산자 잉여는 높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넷으로 합쳐보면 총 잉여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자 잉여만 생각할 수도 없고 생산자 잉여만 생각할 수가 없죠. 둘 다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둘 다 합쳐서 총 잉여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넷으로 어떻게 변하는 거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넷으로는 총 잉여가 늘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부분은 지금 이 까만색 영역이었죠? 소비자 잉여가 이 까만색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생산자 잉여는 이제 이 까만색보다도 더 까만색 줄어든 만큼을 상쇄하고도 더 많이 늘어났죠. 지금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 녹색 영역만큼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녹색 삼각형 영역만큼 생산자 잉여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까만색 영역만큼 줄어들었는데 생산자 잉여는 그 까만색 영역만큼을 상쇄하고도 더 남는 더 많은 부분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총 잉여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녹색 삼각형 영역만큼 총 잉여가 늘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 녹색 삼각형 영역,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 녹색 삼각형 영역만큼 이제 총 잉여가 늘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 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게 이 국가로서는 유리한 결정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보시면요. 자, 지금 자유무역에 참여한 상황이니까요. 뭔가 무역 양을 저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 PW라는 새로운 가격 하에서 생산자들이 이제 생산을 하죠. 얼마만큼 생산을 하냐면 지금 이만큼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Q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Q1만큼 생산을 하죠. 생산자들은 이 무역 전에 비해서 무역에 참가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죠. 이제 이만큼 늘어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이만큼 이 생산량이 늘어나요. 자, 국내 소비는 줄어들죠. 자, 국내 소비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격이 증가하니까 지금 국내 소비는 이제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Q2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는 줄어들죠. 원래 이제 균형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산자들은 생산이 Q1으로 늘어났고요.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소비가 지금 Q2만큼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무역에 참여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죠. 그러면 이 초과로 공급되는 이 공급량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수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Q1과 Q2의 차이만큼 이 Q1 마이너스 Q2 한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출량이 되겠습니다. 수출량.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수출량이 되겠고요. 그래서 Q2만큼은 국내 소비로 수요되고 Q1 마이너스 Q2만큼은 이제 수출되어서 이제 해외 소비자들이 수요하는 그런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제 국내 시장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에 보니까 이렇게 국내 소비는 줄어들지만 수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수출을 함으로써 이 생산자들의 이 생산자 잉여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늘어난 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녹색 삼각형 영역만큼 총 잉여가 증가를 하고 따라서 이 국가로서는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뭐 텐션은 있는 거죠.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게 좋은 거죠. 총 잉여가 증가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여전히 뭐 텐션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는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지금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예전보다 이제 생산자 잉여가 더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자, 원래 이제 생산하던 사람들 있죠. 이만큼. 자, 이만큼은 원래 생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생산하던 사람인데 자유무역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득을 보겠죠.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만큼은 이거를 제가 뭐라 할까요? 별표. 자, 이 별표 표시한 요만큼은 자, 이 사람들은 원래는 생산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100원일 때 지금 생산과 공급을 안 하던 생산자들이죠. 자, 왜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이 100원인 경우에는 생산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만약에 100원이라면 국내 시장 가격이 100원이라면 국내 시장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지금 이 오렌지색 이 상품 보세요. 그래서 이 오렌지색 상품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80이라고 하면 자 80번째 상품이에요. 자 80번째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지금 비용이 80번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만큼이죠?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급 곡선의 높이가 그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80번째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지금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원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이 100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생산자는 지금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국제무역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 생산자는 이제 국내 시장뿐 아니라 이제 국제 시장에서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상품 가격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제 이 80번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자도 이제 이 해당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만큼 생산자 잉여까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산자는 두 부류의 생산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이 사람들,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지금 이 생산자들은 여전히 생산을 하는데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득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생산자들은 예전에는 생산을 못했었는데 이제 자유무역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의 생산자들도 이제 생산자 잉여를 획득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두 부류의 생산자가 존재를 하는데 둘 모두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를 보는 거죠.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니까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두 부류의 소비자가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소비자는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가 그래프를 옆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이제 복잡해졌으니까요. 자, 그래프를 제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균형 가격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제 균형 가격이 이제 올랐죠. 자, 그래서 소비자는 보니까 이제 두 부류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소비자는요. 자, 이제 이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있죠. 자, 이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죠? 자, 원래 자유무역 전에 이 낮은 시장 가격 하에서 이제 상품을 소비를 하던 그런 소비자들이에요. 자, 이제 국제무역에 이 나라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올랐죠. 자, 그랬더니 이 소비자들은 여전히 소비는 해요. 근데 이제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하고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여전히 소비를 하긴 하는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소비자들이 잃게 되는 소비자 잉여가 지금 이만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부류의 소비자들은 지금 이 보라색 영역에 해당하는 이 소비자들인데요. 자, 이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자들이냐 하면요. 자, 원래는 이제 낮은 국내 시장 가격 하에서 이제 소비를 하던 소비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국가가 자유무역에 참여하고 나서는 이 해당 상품을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아요. 자,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새로운 시장 가격이 PW 수준으로 형성이 되죠. 빨간색 수준에서 더 높아졌죠. 자, 그런데 이 보라색 영역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오렌지색을 보시면요. 지금 오렌지색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40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40이에요. 이 오렌지색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40번째 상품을 소비하던 생산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원래 국내 시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지금 40번째 상품을 소비하던 그 소비자를 보시면 자, 이 사람은 지금 40번째 상품을 소비하는 이 소비자가 이 상품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는 수요 곡선의 높이잖아요. 즉, 이 오렌지 색깔 직선의 길이가 40번째 상품에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예요. 근데 그 가치가 지금 예전에 국내 시장 가격보다는 높죠. 그래서 이 소비자는 40번째 상품을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새로운 이 시장 가격 하에서는 지금 오렌지색 직선의 길이가 지금 PW보다는 지금 낮죠. 보시는 대로 지금 수요 곡선의 높이가 PW만큼은 아니에요. 즉, 이 40번째 상품을 소비하던 소비자는 자신이 그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이제 새로운 가격인 PW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당 상품을 더 이상 이제 소비를 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보라색 영역에 해당하는 이 소비자들은 예전에는 자신이 부여하던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에 상품을 소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 자신들이
부여하는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따라서 이제 소비 활동을 중단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비를 통해서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했어야 되는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소비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다 손해를 보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사실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 저희가 사실 앞에서 계속 저희가 봐온 것처럼 정부 정책은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고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고 그런 정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란 거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항상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유무역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경우는 지금 소비자들은 모두가 손해를 보니까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 이 자유무역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거셀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 이 케이스 1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케이스 1에서는 자유무역에 참여를 했더니 이 가격이 높아졌죠,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봤었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아까와는 반대죠. 자, 자유무역에 참여를 했더니 이제 시장 가격이 낮아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제가 그래프를 그리고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자, 자유무역 전이에요. 자유무역 전에 이제 시장 가격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장 가격이 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유무역 전에는. 자유무역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자원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 뭔가 생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던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이 자유무역에 참여하게 되고 자, 그랬더니 국제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금 PW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제시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자, 이 생산자들은 지금 원래 국내 시장이 폐쇄 경제일 때 지금 굉장히 높은 시장 가격 하에서 생산하고 공급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지금 국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이 되게 지금 저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산자들은 여전히 계속 좀 가능하면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싶겠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높은 가격을 주고 국내 물품을 살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국제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국제시장에서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국내 시장 가격이 이 예전 수준에서 유지될 수가 없고요.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해외 물품을 구매해 버리면 되니까요. 물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 비용의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생략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 가격이 이 까만색 P 예전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가 없고요. 자연스럽게 이 빨간색 수준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자,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자, 원래는 이제 이 폐쇄 경제 하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지금 이 녹색 삼각형 영역만큼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했었죠. 자, 그런데 국제 무역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훨씬 더 저렴한 이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액세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자 잉여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삼각형 영역만큼으로 확장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말고 제가 다른 색으로 자, 이 보라색 영역만큼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라색 영역만큼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변하죠? 자, 생산자들은 원래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국내에서 팔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제 시장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생산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나쁜 소식이겠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생산자 잉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요. 자, 원래는 국내 시장에서 생산자들이 누리던 생산자 잉여가 이 파란색 삼각형 영역만큼이었죠. 파란색 삼각형 영역만큼 이 국내 생산자들이 생산자 잉여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결국 여기서 보시는 녹색 삼각형 영역만큼으로 생산자 잉여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잃게 되냐면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는 부분은 이 노란색 영역만큼이죠. 이 노란색 영역만큼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국가가 자유무역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는 늘어났지만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좋은 굿뉴스지만 생산자한테는 배드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뭐 소비자나 생산자 어느 한쪽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합쳐서 넷으로 따져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총 잉여 자체는 늘어났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만큼 이 삼각형 부분만큼 총 잉여가 자유무역을 통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소비자 잉여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자유무역을 통해서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였는데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총 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 따라서 이 국가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수출을 하나요, 수입을 하나요? 저희가 그래프를 다시 보면요. 자, 이제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자,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를 제가 Q1이라고 쓸게요. 자, Q1을 보시면 Q1은 지금 새로운 시장 가격 하에서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양이죠. 그래서 Q1은 국내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Q1은 지금 국내 생산량이고요. Q1은 국내 생산.
Q1은 이제 국내 생산량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Q2라고 제가 여기 그래프에 표시를 했죠. 자, Q2는 뭐냐면 총 소비량이에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지금 PW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은 총 Q2만큼을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Q2만큼이 총 수요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Q2-Q1만큼이 지금 국내 생산이 부족한 거죠. 국내 소비자들은 총 Q2만큼을 수요를 하는데 국내 생산은 Q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Q2-Q1만큼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녹색 영역만큼이 결국 수입량이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수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앞서와는 반대로 국제무역에 참여를 했더니 국제에서 지금 국제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제시장에서 지금 이 상품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즉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Q2-Q1만큼 이 양만큼이 수입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본 케이스는 수출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고 지금 두 번째 저희가 보고 있는 케이스는 이제 수입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와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죠? 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자, 자유무역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자, 일단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는 거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소비자도 저희가 앞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원래 저기를 제가 Q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자, 원래 이제 폐쇄 경제 하에서는 Q 프라임만큼 소비자들이 상품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국가가 자유무역에 참여하기 전에는 총 Q 프라임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Q 프라임만큼의 소비자들은 자유무역 후에도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더 낮은 가격에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이득이 지금 이 사람들이 추가로 얻는 이 소비자 잉여가 지금 이 보라색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Q 프라임만큼의 소비자들은 이 무역 이후에 여전히 상품을 소비를 하는, 예전에도 상품 소비했고 여전히 국제무역 이후에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를 하니까요 이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보라색 영역만큼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소비자들은 이제 Q2-Q 프라임 한 만큼의 소비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금 Q2-Q 프라임 한 저 부분만큼의 소비자들은, 자, 이 사람들은 원래는 소비를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원래는 소비를 안 했죠? 자, 이 사람들은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원래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지금 수요 곡선이 높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특히 예전 시장 가격인 까만색 P보다는 이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국내 시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소비를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역 이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역 이후에
이 가격이 상품 가격이 이제 저렴하게 이렇게 상품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보다 이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원래는 소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비자 잉여가 이 노란색 삼각형 영역만큼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크게 두 부류의 소비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원래 소비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계속 소비하고, 두 번째 부류는 원래 소비 못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소비자들이 추가로 소비자 잉여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소비자들은 모두 이득을 보고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유무역이라면 소비자 단체들이 아주 이제 좋아하겠죠. 자, 그런데 생산자들은 이제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자, 생산자들은, 자, Q1만큼의 생산자들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보라색 영역에 해당하는 생산자들이에요. 자, 이 Q1만큼에 해당하는 생산자들은, 자, 원래도 생산을 했었고, 무역 이후에도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원래는 높은 가격에 팔았었는데, 이제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해보는 생산자 잉여가, 이 그래프에서는 제가 이 보라색 직사각형으로 표시한 이만큼을 이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류의 생산자들은 무역 이후에 여전히 생산하고 공급하기는 하는데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하고 공급하다 보니 저 보라색 영역만큼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생산자들은 이 그래프에서 제가 갈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갈색 부분, 그래서 Q'에서 Q1을 뺀 부분이죠. 이 그래프에서 갈색 부분만큼 저 영역에 해당하는 생산자들은, 자, 원래는 생산하고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역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자, 왜 생산을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보라색 영역에 해당하는 생산자들에 비하면 비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보라색 영역에 해당하는 생산자들은 비용 조건이 나름 좋아요.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드는 생산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색 부분에 해당하는 지금 생산자들은 비용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해당 상품을 생산을 하려면 지금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생산자들인 거죠. 그걸 어떻게 알죠?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공급 곡선의 높이로부터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조건이 안 좋은 생산자들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던 생산자 잉여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제가 표시한 이 갈색 삼각형 영역만큼 이 생산자 잉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자유무역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두 부류의 생산자가 있고 두 부류의 생산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구나. 특히 갈색 영역에 해당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생산자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무역이 이 해당 국가의 시장에서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면 소비자 단체들은 뭐 환영을 하겠지만 생산자 단체들은 이제 굉장히 반발할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무역에서 이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어느 단체는 손해를 보고 어느 단체는 이득을 보는 이런 결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까지 봤고요. 네. 그래서 자유무역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보면 총잉여가 넷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자유무역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저희가 관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사실 뭐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높은 뭐 관세를 뭐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협박도 하고 실제로 좀 높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21세기 관세 전쟁, 뭐 무역 전쟁,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관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역시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호적이지는 않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효과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 그래프를 그리면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항상 X축, Y축은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축은 가격이죠. X축은 수량이고요. 자, 그래서 관세 효과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뭘 전제로 깔고 있냐 하면 중국산 상품을 미국이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관세라는 것은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관세라는 거는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관세라는 것이 지금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 한 나라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를 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해당 국가가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본 케이스 1인가요? 케이스 2인가요? 케이스 2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케이스 2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즉 원래 폐쇄 경제 하에서 국내 시장 가격보다 국제 시장 가격이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 경우를 저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국제 시장 가격이 PW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폐쇄 경제 하에서라면 국내 시장 가격이 P로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무역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국제 시장 가격이 PW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입량은 얼마나 되는 거죠? 자, 수입량은 지금 보시면 여기를 제가 A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A이고 B라고 쓰면 자, 지금 자유무역 하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A죠. 그래서 A는 지금 국내 생산입니다. A는 지금 국내 생산. 자, 그런데 국내에서 총 수요는 B죠. 그러니까 B는 총 수요고요. B는 총 수요고요. 따라서 지금 이 국가는 B-A 한 만큼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A만큼을 이 국가는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세를 부과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관세도 세금의 일종이니까요. 뭐 저희가 T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텍스죠. 그래서 이제
관세를 이제 T만큼 부과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생산자가 이제 이거를 지금 한 단위 수입을 해서 팔 때 T만큼 세금을 정부한테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제 시장 가격이 PW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0원이에요. 국제 시장 가격이 50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국제 시장 가격이 50원이니까 이제 이 국내에서도 그냥 50원에 팔 수 있었는데, 자, 이제 하나 팔 때마다 T만큼 이제 관세를 정부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0원에 못 팔겠죠, 더 이상은. 이제 T만큼 정부에 세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수입품을 5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관세 T만큼 더 내야 되니까 이제 수입상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자,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제 가격이 T만큼 올라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상들이 원래 국제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이제 50원에 팔았었는데, 이제 상품 하나당 팔 때마다 이제 T만큼을 돈을 내야 되니까요. 이제 상품 가격을 이제는 수입상들이 50원에 파는 게 아니라 50 더하기 T에 파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장 가격이 이렇게 파란색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PW 더하기 T만큼으로. 그래서 지금 관세 T만큼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그때 언급을 했을 때 사실 소비자 단체들이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국내 시장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수입상들이 떼오는 가격이 결국 올라가니까 세금을 통해서 수입상들이 더 높은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국내 시장 가격이 관세 T만큼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C하고 D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관세 부과로 인해서 국내 시장 가격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그냥 T만큼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국내 시장 가격이 이렇게 T만큼 올라갔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효과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 국내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자, 원래 관세 부과 이전에는 국내 생산이 A였죠? 국내 생산이 원래 A만큼이었어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 이제 비용 조건이 안 좋은 생산자들은 생산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생산이 A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제 국내 가격이 올라갔죠? 자, 그러다 보니 비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즉 지금 이 그래프에서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이 영역에 해당하는 생산자들이죠. A에서 C 사이에 있는 생산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비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서 원래는 생산을 안 했었는데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국내 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따라서 이제 비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에서 C만큼 이 녹색 영역만큼 국내 생산이 증가합니다. 자, 국내 생산이 증가하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거죠. 자, 특히 지금 보시면 관세 효과가 두 부류의 생산자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녹색 영역에 해당하는 생산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비용 조건이 안 좋아서 원래 생산을 못 했었는데 이제 생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게 되는 생산자 잉여가 이 녹색 삼각형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 A만큼은 국내 생산자들이 생산을 하고 있었죠. 자, A만큼 원래 국내 생산자들이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관세 부과 이후에도 여전히 생산을 하고 근데 더 높은 가격으로 생산을 하니까요. 이제 이 사람들도 생산자 잉여가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생산자는 두 부류의 지금 생산자가 있는데 두 부류 모두 생산자 잉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 부과는 사실 생산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하는 이유도 이 미국에 있는 특히 중부 쪽에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죠. 이제 그 중부에 있는 이제 비용 조건이 많이 악화된 기업들도 이제 관세 부과에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이제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 생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총 수요는 소비자들의 총 수요는 줄어들죠. 이제 가격이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총 수요는 지금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총 수요가 B에서 D로 줄어들죠. 그래서 총 수요가 지금 원래는 B만큼 총 수요를 했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총 수요하는 양이 D만큼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의 총 수요는 이제 D만큼이고요. 국내 생산자들의 총 생산은 이제 C만큼으로 늘었죠. 그래서 이제 D-C 한 만큼이 이제 수입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원래는 B-A만큼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 D-C만큼만 수입을 하니까 지금 수입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관세 부과로 인해서 국내 생산은 늘어나고 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입량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정책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죠. 소비자들은 이제 총 수요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자, 소비자도 보시면 이제 두 부류의 소비자가 있구나. 관세로 인해서 첫 번째 부류의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들이죠? 자, 여기 지금 제가 보라색 영역으로 표시한 이 영역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자, 원래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가치가 뭐 그렇게 높은 소비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있으면 먹는데 뭐 없어도 괜찮아 뭐 이런 소비자들인 거죠. 자, 이 소비자들은 이제 상품 가격이 굉장히 낮을 때 이제 소비를 했었는데 이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소비를 하다가 안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를 잃는 소비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비자들은 이제 계속 소비를 하긴 하는데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하고 소비를 하니까 소비자 잉여가 결국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관세 부과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뭐 그런 정책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관세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생산자 잉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늘어나고 소비자 잉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좋은데 소비자는 안 좋은데 생산자는 좋은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이 되겠죠. 관세 정책이라는 게. 자, 그러면 합쳐서 총 잉여를 생각을 해보면 넷으로 총 잉여는 줄어들까요? 아니면은 늘어나는 것일까요? 자, 이제 보시면 제가 삼각형으로 한번 표시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보면요. 자, 먼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관세 부과 전입니다. 관세 부과 전에 생산자 잉여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파란색 삼각형이죠. 자,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관세 부과 전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지금 제가 표시한 이 지금 요 삼각형 영역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삼각형을 합한 부분만큼이 총 잉여입니다. 원래 관세 부과 전이고요. 자, 그러면 관세 부과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관세 부과 후에는 생산자 잉여는 지금 제가 그래프에서 표시하는 이 삼각형 영역이죠. 자, 소비자 잉여는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삼각형 영역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 삼각형 두 개를 합한 부분만큼이 이 시장에서의 총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총 잉여가 얼마만큼 변했냐 하면요. 지금 이 녹색 영역만큼 제가 요 색깔로 제가 갈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잉여가 얼마만큼 변했냐 하면요. 지금 이 갈색으로 표시한 사다리꼴만큼 총 잉여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총 잉여가 이 갈색 사다리꼴만큼 줄어든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효과가 관세로 인해서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고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생산자는 좋고 소비자는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합쳐서 넷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갈색 부분만큼 총 잉여가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관세 정책은 이제 비효율성을 낳는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하실 점은요. 지금 제가 이 갈색 사다리꼴만큼이 총 잉여가 없어졌다고 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살아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살아남느냐 하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보라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지금 보라색 사각형으로 제가 색칠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만큼은 사라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전히 남습니다. 자, 뭘로 남느냐 하면요. 관세라는 형태로 정부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D-C만큼은 수입량이죠. 지금 D-C만큼 수입량이에요. 그리고 하나 상품마다 수입될 때마다 T만큼 관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관세 T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라색 직사각형을 보시면 이 보라색 직사각형의 높이는 개당 수입 상품 개당 관세고요. 이 보라색 사각형의 이 좌우 길이는 총 수입량이에요. 따라서 총 수입량과 T를 곱하면 총 관세 수입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라색 직사각형 부분은 그냥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관세 수입액으로 정부 이제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직사각형 부분은 그냥 사라지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부분은 제가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한 요 삼각형 이 부분하고 또 제가 표시하는 이 까만색 삼각형 이제 요 두 부분이 최종적으로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사라지는 총 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결국 관세 부과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 잉여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뭐 여전히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이제
뭐 찬반 양론이 뭐 팽팽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생산자에게는 뭐 아주 좋은 정책이니까요. 그래서 관세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자유무역에 대해서 왜 경제학자들이 이제 자유무역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국제무역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잉여가 왜 증가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많은 경우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왜 그러냐? 즉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 더 자유무역에 가까운 방향으로 국제무역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왜 경제학자들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그리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장 균형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러한 프레임워크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많은 그런 자유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득과 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득과 실을 저희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 상품의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무역이 없으면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자국에서 생산하는 상품만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을 생산하려면 그 자원을 꼭 필요로 해요. 그러면 저희는 뭐 그런 상품을 소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뭐 다양한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품 다양성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무시하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이 용어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 그래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 사실 기업의 이윤 제고에 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국내 시장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소비 시장은 제한적이라서 국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생산을 할 때는 뭐 얼마 생산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개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제 시장에 액세스하게 됨으로써 국제 시장의 소비자들에게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 개로. 그러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때 더 많이 생산할 때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면,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뭐 기업 이윤 제고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모의 경제라는 이러한 논리도 자유무역을 이제 옹호하는 측에서 많이 보통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측의 논리 중에 하나는 이제 경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폐쇄 경제 하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이 협소하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의 개수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정도가 낮아요. 경쟁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끼리 담합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이 좀 저해되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유무역을 통해서 뭐 아주 이 국제 시장에서 뭐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니까 이제 경쟁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고, 뭐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논리죠. 그래서 경쟁을 높임으로써 이제 사회 후생을 제거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에 대해서 뭐 아주 다양한 옹호하는 측의 논리들이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자유무역에 또 반대하는 또 많은 논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실업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많은 국가들이 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그 뭐 아주 강력한 논리 중에 하나가 사실 실업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미국 기업들이 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생산 기지를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많이 옮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소위 뭐 미국의 뭐 러스트 벨트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실업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국가들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 고용이 충분치가 않고 그래서 미국에서 실업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실업 문제가 좀 크게 사실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측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주 강력한 논리 중에 하나는 이러한 실업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빈번하게 이제 등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식량 주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에서 식량을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 외국에서 이제 식량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어떤 타국과 저희가 뭐 정치적 외교적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쪽 국가에서 더 이상 우리는 한국에 식량 뭐 수출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로서는 좀 난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식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이 어떤 뭐 농업 부분에 대해서 농업이나 어업이라든가 저희가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다양한 어떤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사실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과연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온 세계가 무역으로 이렇게 활발히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고요.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삼성이라든가 이제 뭐 대기업들도 있긴 하지만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사이즈가 이 해외의 큰 다국적 기업들 사이즈에 비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다국적 기업들 큰 어떤 뭐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뭐 정보력이 정말 중요하죠.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요즘엔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인데, 정말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해외 정말 큰 사이즈의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특히 정보력 경쟁에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우려들이 사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 자유무역 반대, 우리는 보호무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저희가 이 신문이라든가 뉴스에서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책이라든가 뭐 뉴스 아티클 같은 것들이 요즘엔 특히나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 과연 앞으로 이 국제무역 어떤 질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국 경제 상황들이 보다 더 악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보호무역에 대한 어떤 주장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앞으로 이 국제무역 질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들이 있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국제무역, 특히 이제 자유롭게 각 국가들이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이 프레임워크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자유무역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뭐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토픽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